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이번 영상을 시작으로 자동차 관련 뉴스 중에 흥미롭고 이슈가 될 만한 소재 3가지를 선택하여 자동차 뉴스 다시 보기라는 영상을 제작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먼저 이번 영상의 첫 번째 내용은 포드 익스플로러의 신형 모델, 미국서 600만원 인상 전망이라는 내용입니다. 포드 익스플로러는 한국에서 대형 SUV로 인기몰이를 하던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현재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현대차 팰리세이드의 대표적인 라이벌이라고도 할 수 있죠. 대형 SUV 치고는 저렴했던 가격으로 인해 수입자 치고는 월 평균 500대 내외로 꾸준하게 팔렸던 포드의 효자 모델입니다. 특히 포드는 국내에서 머스탱과 익스플로러 이렇게 모델이 2개뿐임에도 불구하고 익스플로러가 선전하고 있어서 그나마 포드의 브랜드를 유지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현재 현대차 팰리세이드가 3,500만원부터 차량 가격이 시작하는 데다가 깡통도 옵션이 나쁘지 않다는 평도 많이 있어서 5,400만원부터 시작하는 익스플로러는 한동안 그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아서 조금씩 판매율이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익스플로러 신형은 최소 25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가격 변동을 감안하여 국내에서도 출시된다면 시작 가격은 최소 5,700만원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실내외를 최신 트렌드에 맞춘 디자인을 적용하고 첨단 전자장비 등을 탑재하고 있으며 또한 이전 모델 대비 200kg이나 감량에 성공했기 때문에 가격 상승은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 대형 SUV 시장에서의 팰리세이드 판매 조건을 감안한다면 한국에서는 가격 상승을 최소화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드는 수입차일 뿐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독일의 폭스바겐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인식되는 미국 국민차 브랜드 이미지입니다. 기사에서는 올 하반기쯤에 신형의 출시가 예상된다고 하였는데요. 아마도 어떤 가격 책정이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익스플로러의 판매 지수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만약 가격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면 기아 자동차에서는 더욱 텔루라이드 국내 출시 결정에 힘이 실릴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제규어 랜드로버 5년 20만 킬로미터 무상 보증이라는 내용입니다. 제규어 랜드로버 코리아가 서비스 네트워크 확장 계획에 따른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목적으로 2월부터 5년 20만 킬로미터 연장 보증 무상 지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해당 5년간 필요 소모품 또한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이전의 차량들은 3년에 10만 킬로미터가 보증 기간이었다고 하는데요. 연장 보증 프로그램의 적용 부품은 실린더 헤드, 오일 펌프, 엔진 마운트 등 엔진 주요 구성품과 각종 변속 장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제규어 랜드로버, 특히 랜드로버 차주들에겐 이러한 보증기간 연장은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현재 랜드로버의 필수 과제가 각종 전자장비의 에러를 고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튜버 성명준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랜드로버의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해왔으나 랜드로버는 핵심을 개선하기보다는 새로운 고객 찾기에 바빠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는 해당 기사에 있는 댓글만 보더라도 금방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규어 랜드로버 사면 좋은 점: 아래 기어를 놓고도 카메라가 안 나오고 한두 번 그러면 짜증내면서 고치겠지만 거의 매번 그래서 네가 그럼 그렇지 하면서 후진을 하는데 디지털의 노예가 되는 현 시대의 운전자들은 느끼지 못하는 감성적인 아날로그 방식의 조수석 헤드에 팔을 걸치고 후진을 하는 데 익숙해진다. 이게 바로 제규어 랜드로버식 1억 5천짜리 차의 감성이다. 보증을 해주면 뭐해, 고치질 못하잖아. 크크. 센터 들어갈 일이 주구장창인데 어떻게 5년 안에 20만 킬로를 타냐. 크크크크. 차라리 그냥 5년 무상 보증했으면 더 선심 쓰는 듯 보였겠다. 게다가 무상 수리 보증이어도 센터 내에서 수리가 안되면 방법 없다고 배째라 하는 건 이것도 보증이라고 할 건지. 보증 늘려주면 뭐하냐? 갖다주면 고쳐줄 생각을 안하는데 너희 때문에 랜드로버 신발도 안 신는다. 제규어 랜드로버 전자로직과 알고리즘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뜯어보고 싶음. 요즘 중국 차들도 전자계통 말썽은 거의 없는데 쟤네들은 진짜 전기계통을 누구한테 납품받고 개발하길래 툭하면 전자계통 고장이냐. 이건 진짜 개발 단계에서 최소한의 테스트도 안 거치고 그냥 만들어서 파는 수준. 베스트 댓글 5개만 보더라도 얼마나 랜드로버의 전자장비 문제가 심각하며 제대로 된 소리를 받을 수 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세 번째 뉴스,
넥소 생수입니다. 3월부터 CU 편의점에서 넥소 워터라는 이름으로 생수를 판매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보통 넥소 생수라고 한다면 차를 잘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결국 넥소가 수소차 이름이고 주행을 하면서 공기를 정화하고 물을 배출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물 자체가 수소 엔진 구동 후에 나온 물인가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냥 이름만 넥소워터라는 라벨을 붙인 생수일 뿐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단순히 넥소라는 친환경 이미지 제고 목적으로 생수를 판매한다고 하였는데요. 그런데 이 기획은 상반기 반응을 보고 나서 지속할지에 대해서 결정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반응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넥소워터 판매량이 그 반응이라고 한다면 판매량이 늘었다고 해서 수소차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이미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수소차 사회를 언급하고 평창올림픽에서는 직접 차량을 타면서 수소차에 대한 인식과 친환경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차의 근본적인 문제는 언제까지나 접근성에 있습니다. 결국 충전소가 부족하다는 것이 핵심이죠. 저는 현재 현대 기아 자동차가 전 세계적으로 차량에 대한 성능이나 디자인 면에서 수상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판매 실적이 좋지 않다는 뉴스가 이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사소한 부분이라도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수소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투자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뉴스 다시 보기 첫 번째 영상을 마치며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